안녕하십니까. 김도훈 평가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평창동에 있는 토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감정가 41억이고요. 지금 50%까지 떨어졌는데, 변경 상태입니다. 이제 아마도 뭔가 또 다른 이제 그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41억이라는 게 언제 감정됐나 보니까 24년 5월입니다. 그래서 1년 전에 41억 정도 되어 있으니까, 평창동 토지 가격이 또 올랐다라고 하면은 41억보다도 더 높게 가격이 좀 판단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좀 가격이 높은 가격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40억짜리를 낙찰받나? 4천만 원짜리 낙찰받나? 우리가 들어가는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 시간이나 이런 건 동일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드머니를 모으신 다음에 좀 큰 물건을 좀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좀 가격이 있는 좀 가격 물건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있어요. 자, 우선 물건 소개에서 뭐 처음에는 이제 감정평가 가격에 대한 것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렇게 평창동이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가격들이 그냥 쭉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감정평가 가격에 대한 것이 오차가 날 한계는 많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기 때문에 현황 조사서를 좀 확인해 보여야겠죠. 그래서 현황 조사는 이제 평가서가 현장 가서 확인해 쓴 사항들입니다. 보면 뭐, 전입시대 이런 건 없고, 그 다음에, 건물이 철거된 상태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입이 통제된 상태다. 그 다음에, 이 토지도 보니까, 건물이 예전에 있었던 토지입니다. 그리고 토지 가격만 40억 정도, 경매가로 판단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본권 지도에 대한 쭉 설명이 있는데, 이건 뭐, 항공 지도나 로드뷰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 등기부 보니까, 22억 5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시세가 41억이 너무 낮은 건가? 너무 높은 건가? 이런 좀 고민이 됐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근데 또 매매는 22억인데, 근저당권은 38억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은행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근저당권을 이렇게 높게 매매가보다 이렇게 훨씬 높게 해주는 경우들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뭔가 특수한 사례가 있는 건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머지 뭐 권리에 대한 건 말소되고 뭐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면은 관계에 대해서 등기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기부를 보니까 이 토지의 등기부를 쭉 보면은 위쪽에서 한번 임의 경매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요. 평창동 99년도에 뭐 대지로 등록이 돼 있고 75년도에 매매하고 어쨌든 이 11년도에 도로명 주소가 주어졌다. 도로명 주소 이 건물이 그때 당시 도로명 주소 때 들어들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도 그 뭐 건물이 있었다. 도로명 주소는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뒤에 쭉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이 임의경매로 19년 4월 4일 날 임의경매로 한번 이전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새로 매각됐구나. 그러면은 19년도에 임의경매 가격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찾아봤더니, 요렇게 지금 현재 상황이랑 사진이 틀리네요. 요렇게, 31억인데, 그때도 한 50% 이하로 19억의 낙찰을 받았네요. 즉, 19억의 낙찰을 받고 21억에 판매를 했습니다. 요쪽에서 낙찰 받으신 분은 보면은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있었어요. 물론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데, 이게 건물이 이제 79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니까 아마도 좀 노후화가 많이 심했겠죠. 그랬던 건물을 51%로 낙찰을 받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그때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현관도 멀쩡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목이나 이런 것들, 뭐 도로 전경들, 그다음에 뭐 위에 이제 조경해놨던 것들, 그다음에 집을 보니까 벽돌조로 이렇게 나름 잘 재밌게 지으신 것 같은데, 요거를 이렇게 상황이 돼 있던 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해당 집에 대한 것들, 뒤에 옹벽도 좀 제법 있고, 뭐 한데, 뭐 이렇게 덧댄 건 보면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앞에다가 이제 더 샤시를 더 유리로 좀 보강을 하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도 이렇게 되어 있는 방 2개 거실 있고, 위에 2층에 방 2개 거실 있는 그런 형태의 차고도 있고 그런 형태의 건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낙찰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던 거를 낙찰을 받고 이제 21년도에 다시 매각을 한 사례죠. 자, 이렇게 경매가 다시 나온 물건은 왜 다시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저는 필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가격을, 낙찰가를 잘못 책정을 한 건지, 아니면은 감정가가 좀 높았던 건지, 아니면 이분이 어떻게 활용을 하려다가 잘못된 건지. 지금 이제 최근 이제 요번에 경매할 때 현황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다 철거를 했습니다. 이거 제법 그 위에서 본 대지에서 본 높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경사로가 제법 높습니다. 엄청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봤을 때 뷰는 좋겠지만 여기가 거의 지금 한 4m 이상, 5m 이상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차장도 좀 79년도 기준인 거니까 그냥 다 부시고 새로 지으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새로 지으시려고. 로드뷰로 보면 또 더 재미난 또 상황들이 있어요. 자, 다음 지도 같은 거에서 로드뷰를 보는 거를 좀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들 계세요. 자, 요거는 지금 여기 날짜가 있습니다. 25년 7월. 25년 7월에 아마도, 여기 우수관 공사를 또 시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에서는 좀 판단이 애매한데, 도로가 또 제법 좀 길이가 있습니다. 좁은 길이 아니라 2차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공원 비슷하게 좀, 있고, 그쵸? 그래서 요 원거리에서 봤을 때는 이 토지 자체가, 위치도 참 좋고 나쁘지 않은 토지인 것 같아요. 참 좋은 토지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 거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요거를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몇 년도로 갈지에 대한 것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21년도 거래될 때 상태를 체크하고 분할을 누르면 과거 사진과 같이 볼 수 있어요. 자, 21년도에 6월달 사진인데 그때 벌써 건물을 다 철거했네요. 그렇죠?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당겨 볼까요? 그러면은 20년도에 보면은 20년도에 보니까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 있네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를 보니까 여기서 언덕에서 좀 내리막으로 들어가는 길이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앞에 공원이 있어서 우리 집 앞쪽에서 뭔가 사생활 침해되는 게 이 도로 쪽인데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갈 것 같고 전형적인 굴뚝도 있는 전형적인 평창동에 대한 고택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요게 인수하시고 요거를 다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지으려다가 넘어간 게 아닌가. 토지 자체에 대한 어떠한 문제는 별로 없다. 아마도 설계나 이런 걸 하다가 또 이제 21년도면은 여러분들 21년도에 철거하고 22년도에 건물을 지시려고 했으면은 그때가 우크라이나 상태로 건축비가 어마무지하게 올라갈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계산이 안 맞아서 그래서 경매로 넘어온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기존에 한 38억 대출이 22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은행에서는 지금 이제 이건 좀 중단돼 있습니다. 변경 고시가 떠서 이게 취소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요 가격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추가 대출을 통해서 원금 회수는 또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도 우리 또 한번 마지막에 감정평가서에서 나온 가격들에 대한 것 자료를 한번 또 판단을 해봐야겠죠. 41억으로 판단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자료를 판단할 수 있는가? 거래 사례의 가격, 인근 거래 사례 가격 자료가 있을 텐데 지금 거래 사례 가격 보니까 평창동 5땡땡-1땡땡 여기가 지금 이렇게 가격을 판단했는데 23년 12월 달에 거래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토지 가격을 한 20억 정도 잡았네요. 그리고 이제 단가는 제곱미터당 536만 2천 원 정도로 가격을 판단을 하고 요거랑 비교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이제 그 밖에 위에 쓰는 전래 가격이 어떻게 돼 있나 보시면 전래 가격들이
위쪽에 있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전래 가격들이 지금 거래 사례만 쭉, 위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법원 경매가, 24년도에 570만원, 그 다음에, 548만원, 그 다음에, 더 큰 거는, 630만원까지,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례는 여기에 있었네요. 그래서 대부분, 이쪽에서의 토지 거래 사례는 530만원, 570만원, 640만원 정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거래 사례가 충분히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한 지금 최종 결정 가격이 500만 원대잖아요. 598만 원. 그러면 598만 원 정도의 가격은 충분히 형성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게 경매 입찰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낙찰가는 지금 여기 50%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50% 떨어진 가격으로 낙찰 받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감정서에서 특별한 사항들은 별로 없었고요. 뭐 지도도 보면은 뭐 항공지도 보면 더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죠. 자, 표준지랑 이렇게 비교했다는 겁니다. 표준지랑 얘랑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지도, 현장 사진 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내부 경사도가 엄청 높으네요. 자, 그래서 해당 물건은 지금 이제 변경 중이라서 뭐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경매를 저는 이 부동산을 내가 무조건 사야겠다. 그럼 목숨 걸고 사야겠다. 그럼 그냥 시세보다 좀 싼 가격으로 이렇게 올려서 가는 부분인데 부동산 경매 물건은 정말 많습니다. 부동산에 성공한 투자는 싸게 무조건 심한 말로 그지같이 싸게 낙찰 받는 게 성공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52% 낙찰 넣고 낙찰되면 성공한 거고, 만약 나 이거 무조건 낙찰 받아야겠다 그럼 뭐 80%대 쓰는데, 그러면 또 경매로서의 수익률 개념보다는 그냥 나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개념인 거라서 그런 부분은 같이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경매건은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매일 주중에 10시에 경매건에 대한 내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